자, 우리 학생들 21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얘들아. 21번에서 우리 학생들 기본 학습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번 공부 한번 해보고 2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 얘들아.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었냐면 식 만들 줄 알아. 식 만들기, 식 만들기. 괜찮겠어? 어떤 거냐면은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 요렇게 우리가 fx가 3차함수를 쓸까 그냥? 요렇게 우리가 fx가 있고요. 맞죠? 요렇게 우리가 y는 바로 mx 플러스 n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의 근이 알파, 요거 베타, 요 감마가 있었을 때 식 만들 줄 알아야 돼, 얘들아. 알겠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fx하고 mx 플러스 n의 근이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고 있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다, 맞지? 교점이 바로 근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식을 일로 넘기니까 fx 빼기 그다음 어떻게 되는 거야? mx 플러스 n은 0이라는 근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근이라고 하는 건 0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니까 fx 마이너스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최고차항계수 a가 되겠고 알파라는 근, 우리가 베타라는 근, 그다음에 우리가 감마라는 근 이렇게 가질 수가 있겠고 자, 이걸 일로 넘기니까 우리가 fx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a x 마이너스 알파 그다음에 x 마이너스 베타 그다음에 x 마이너스 감마 그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 넘기는 거니까 mx 플러스 우리가 n이라고 둘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라고. 자, 됐니? 그러니까 과정은 중요하지 않지만 결론만 한번 써보도록 할게, 얘들아. 결론 이거 다 지울 거야, 얘들아.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보자. 이제 결론 한번 써보도록 할게, 얘들아. 요 결론만 중요한 거니까 결론을 익혀보기로 할게. fx는 우선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교점을 쓰면 됩니다, 얘들아. 교점을 쓰면 돼. 이렇게 교점을 쓰고 얘는 우리가 뭐 만나는 함수라고 쓰기를 할까, 얘들아? 만나는 함수. 우리가 식 만드는 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앞에 쪽에 얘들아 앞에 쪽에는 뭘 쓰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냐면 앞에 쪽에는 우리가 교점 또는 우리가 근을 구하는 쓰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고 우리가 뒤에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뒤에 부분에는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만나는 함수 만나는 우리가 함수를 쓰시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우리 학생들 식을 만드는 방법은 교점 근을 갖게끔 하고 만나는 함수 식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요거 한번 익힐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 우리가 극소값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 극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극소라고 하는 거는 로컬 지역에서의 가장 작은 값을 우리는 로컬 지역에서의 최소값 극소값이라 부르는 거라 로컬 뭐 미니멈이라 부르는 거라고. 그게 뭘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FA를 기준으로 하고 A보다 약간 큰 거 하고 A보다 약간 작은 거를 살펴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H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0보다 크다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얘들아. A보다 큰 거하고 A보다 작은 거를 비교했을 때 얘가 작아야 돼. 얘가 크고 얘가 큰 거를 우리는 극소값이라 불러. 무슨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냐면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했을 때 얘들아. 맞아 맞아? 우리가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A보다 약간 큰 거 하고 A보다 약간 작은 거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A가 제일 작은 거를 우리가 극소값이라 부르기로 약속을 할 거라고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식 만들 줄 알아야 되겠고 우리가 극소값을 우리가 표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요 정도 이 두 가지 정도는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도 이거 좀 예쁘지가 않네 얘들아. 크게 한번 내용 박스 칠까? 요 정도는 알아야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요거는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릴게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이런 문제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문제는 항상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고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줄 아셔야 될 것 같아. 얘들아. 맞죠?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f 프라임 x가 음수라고 하는 거는 요 감소하는 부분은 fx가 되는 거고 증가가 되는 거는 우리가 mx가 돼야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4차 함수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대충. 우리가 4차 함수니까 그래프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 아무렇게 그려도 상관은 없어 얘들아. 대충 그려볼 거야. 이렇게 그려보기로 할 거고. 돼 안 돼? 자, 우리가 문제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f 프라임 x가 음수이면은 감소가 되는 거. 요 감소가 되는 거는 우리가 되는 거고 지금 gx라고 하는 거는 감소일 때는 감소일 때는 우리가 본 것처럼 fx 그래프가 되는 거고 돼안돼 증가일 때는 우리가 뭐였어? mx가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맞지? 돼안돼 됐어? 근데 불연속이래. 이 gx는 불연속. 그러니까 여기선 연속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연속이 되는 거고 어떻게 되는 거야? 7에서만 불연속 되는 거래. 7에서만 불연속. 근데 봐봐. 우리가 mx는 직선이란 말이야. 얘들아 mx는 다시 한번 우리가 요거 mx는 우리가 직선이란 말이야. mx는 직선. mx는 이렇게 직선인데 우리가 f 프라임 x가 양수면 mx를 양수일 때는 mx 선택하고 양수일 때 mx를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거야. 맞니?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7에서만 요거 문제를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프를 꼭 그려봐야 돼. x는 7에서만 불연속이 되도록 한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극소가 되는 거는 3분만이라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이거 3. 그래서 이거는 y는 mx가 되겠고 y는 우리가 fx 중에서 우리가 감소일 때는 fx를 선택하고 증가일 때는 mx를 선택하라는 게 요 gx의 함수가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 요 정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겠어? 가능하겠니? 그래, 가능하겠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등호 얘는 빵꾸 뚫어놔야 돼. 얘는 빵꾸. 요건 빵꾸. 우리가 색깔 함수를 다시 한번 좀 진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보라색으로 진하게 한번 볼게. gx는 우리가 진한 거는 요 정도가 진하겠다. 요렇게 되겠고요. 요거 빵꾸 뚫어 놓고 얘는 색깔 칠해 놓고 이렇게 직선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건 뭐 색깔 칠해 뭐지? 얘들아? 우리가 얘까지는 등호 들어가겠네. 그다음에 감소일 때는 이렇게 되겠고 얘는 빵꾸, 얘는 색깔칠하고 이런 모습이 되는 게 우리가 GX 그래프가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여기까지 잘 따라왔니?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 자, 7에서 불연속일 때 우리가 GX 이 보라색 함수의 우극한을 살펴보는 게 이게 우극한을 살펴보라는 게 우리 목적인데 7에서 우극한은 우리가 7에서 우극한은 7m이야. 맞지 얘들아? 그럼 얘가 7m이면은 얘는 뭐 나오겠어? 3m이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얘는 좌극하는 3m이 나와야지 4m이 나와서 요거는 3m이 나와. 근데 얘도 우리가 3m이 되고 있다는 거대. 요거 3에서는 극소인 거는 하나밖에 없다. 극소인 거는 하나밖에 없. 얘는 극소가 되지 않아. 극소가 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학생들 보는 것처럼 아까 이 7m하고 좌극한하고 우리가 이 함수값 비교했을 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좌극한하고 비교했을 때 좌극한이 크고 함수값이 작아야지만 좌극한이 크고 함수값이 작아야지만 우리가 극소가 될 수 있는데 얘는 극소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극소가 되는 건 얘밖에 안 된다는 거야. 불연속인 거는 불연속 여기에서만 불연속이라고 있으니까 이런 모습이 그래프 그려질 수밖에 없어. 맞니? 그다음에 우리가 본 것처럼 우극한은 7m이고 좌극한은 3m이야. 근데 여기도 볼게. 여기 볼게. 여기 x에 3에서는 극소인 건 하나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3을 집어넣었을 때 3m이 돼. 얘도 3m이고 얘도 3m이면은 높이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니까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 거냐면은 요와 같은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여기 우리가 얘 높이하고 얘 높이가 똑같아야 돼. 이렇게 똑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3m으로. 맞지? 왜냐하면 자극한도 3m, 요 함수값도 3m, 여기도 이거 3m이 되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그래프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냐면은 다시 한번 그려보니까 다시 한번 진하게 그려보기를 할게. 감소일 때는 fx를 선택한다는 게 우리 목적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불연속인 거는 7일 때만 불연속이 되는 거니까 요렇게 여기는 연속이 돼야 돼 얘들아. 여기는 연속이 돼야 되고 직선함수가 돼야 되겠고 이렇게 한번 그려보기를 할게. 그다음에 감소일 때는 fx 그래프를 살펴본다는 게 우리 목적이고 증가할 때는 7m을 우리가 뭐였어? y는 mx를 선택하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정보 그림을 그리고 의미를 파악해 보니까 그림을 그리고 의미를 파악할 줄 알아야 돼. 얘가 3이 되겠고 얘가 7이 되겠고 그럼 우리가 식 만들 줄 알아야 돼. fx는 스쳐 지나가는 거니까 중근을 갖겠지. 그래서 3에서 중근을 갖겠고 7에서 중근을 가지면서 돼 안 돼? 우리가 어디랑 만나는 거야? 만나는 거 3인이랑 만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맞지? 그럼 이렇게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얘는 y는 mx가 되겠고 불편한 거 있니 없니? 없다.
이렇게 대칭일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얘 길이하고 얘 길이가 똑같을 때 극대값의 정보가 주어져 있지. 극대값은 뭐야? 중점은 우리가 5라는 거 알 수 있어. 맞지 얘들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니까. 그럼 이 극대값은 뭐 나오겠어 얘들아? y는 mx의 직선 위에 있으니까 얘는 우리가 본 것처럼 5,5m이라는 이 극대값이란 정보를 또 찾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고 의미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5를 F5를 집어넣으니까 5, 5를 집어넣으니까 2의 제곱인 거니까 4. 얘도 5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인 거니까 4. 플러스 3m이 우리가 y값 5m이 되겠고 1로 넘긴 다음에 2로 나누니까 m값은 뭐가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야? 8이 나왔다. 아하,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함수가 나온 거야? 그렇지, 우리가 fx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x-3의 제곱, x-7의 제곱 플러스 38의 24라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m값은 8인 거니까 뭐 나머지 산수니까 나머지 산수는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앞서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었냐면 요 식을 만들 줄 알아야 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교점을 가지고 그늘 또는 근을 가지고 식을 하나 써주고 뒤에는 만나는 함수, 만나는 직선, 만나는 걸 함수를 쓰시면 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혹시나 얘를 극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학생이 있을 텐데 극소가 아니야. 극소는 이런 게 극소라고 하는 거야. 함수값하고 좌극한하고 우극한 비교했을 때 좌극한 값이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큰 거야. 우극한도 큰 거야. 함수값이 제일 작아야 돼, 얘들아. 알겠지? 이런 거를 극소값이라고 불러. 돼, 안 돼? 됐어? 그래서 이런 걸 극소값. 극소값이 얘가 뭐 이런 것도 극소가 될 수는 있어, 얘들아. 이런 것도 극소값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꼭 연속 연속에서만 극소값이 있는 게 아니야.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만약에라도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다면은 이렇게 좀 만약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다면은 얘가 극소값이 될 수도 있는 거였어. 알겠지 얘들아? 얘가 극소가 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함수를 살펴보니까 얘는 포함되지 않았고 얘는 포함됐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여기 이렇게 포함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고 의미를 파악하는 거야. 되게 중요해. 그래프를 그리고 의미 파악 연습하셔야 돼. 어떤 특별한 정보는 없어. 반드시 그래프를 그리고 의미 파악 연습을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고 의미 파악하고 완벽하게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린 상태에서 식 만든 다음에 주어진 조건을 따라서 문제를 푸시면 아주 손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혹시나 우리 학생들 문제 풀다가 또 이해 안 되는 게 있다면은 질문하시면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